우리 잠깐 영상이 켜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삼각함수 기본적으로 뭐 60분법 배웠고, 그 다음에 호도법 요거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경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동경 총 몇 개 배웠었죠? 일치,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 말했나? 6개 다 말했나 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 자, 잠깐만 영상 켜졌는지 좀 볼게. 켜졌다. 자, 한번 말해볼까? 우리 그냥 재미삼아. 내 칠판 지우개. 칠판 지우개. 자, 첫 번째 그냥 선생님 무작위로 낼게. 자, 일치는 뭐였지 얘들아? 일치 두 개 뭐 했더니? 뺐더니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일치는 뺐더니 뭐가 나왔었지? 2n 파이. 끝인가? 끝이야? 자, 2번 x축 대칭 뭐 했었지? 둘이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였었지? 더하기? 더하기 없어. 없어. 자, 3번 y축 대칭 있었어. y축 대칭 뭐였지? 둘이 뭐 했더니? 더했더니 뭐였었지? 2n 파이 더하기? y 파이로 외우라 그랬지. 자, 4번 y는 x 대칭 있었어. y는 x 대칭 뭐였지? 둘이 더했더니 2n 파이 더하기? 그치, 2분의 파이였어. 자, 5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있었어. 둘이 뭐 했더니? 더했더니 2n 파이하고 뭐였었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안 나오고 방향이 반대면서 일직선상에 있다. 엄밀히 따지면 원점 대칭은 맞긴 맞거든. 그럼 둘이 뭐 했더니? 그치, 둘이 뺐더니 뭐가 나왔었지? 이렇게 나왔었나? 확실해? 진짜로?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아마 내가 알기로 689번까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부터 유형 5번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모르고 유형 5번을 벌써 해버렸죠. 유형 5번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하면서 했는데, 자, 우선 호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저번 시간 이후로 사실 60분법은 배우지 않는다. 배우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호도법으로 무조건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60분법은 우리 30도, 45도, 60도, 90도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고, 호도법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리고 180도는 파이, 이렇게 기준을 잡고 푸는 게 바로 호도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방법 알려줬었죠. x도를 60분법,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뭐였었지? 180도가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걸 1파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가 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80분의 x파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 거꾸로는요? 거꾸로 세모파이는 파이분의 180도를 오히려 곱해주면 없어져서 180 곱하기 세모 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690번 한번 봐볼까요? 690번? 혹시 선생님 수업 영상 꺼졌니? 버튼 떠 있어 가운데? 없지? 없는 것 같아.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690번 보면 60분법으로 나타낸 가게 크기는 호도법으로 바꾸고, 호도법으로 나타낸 거는 60분법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선생님하고 이 한 문제만 풀고 그냥 여긴 넘어갈게. 쉬운 거니까. 자, 105도. 그럼 도는 어떻게 바꾼다? 180도분의 파이로 바꾸면 된다. 자, 그럼 결국 180분의 105파이라고 적으면 되고, 이거 분모가 12까지 낮아지네? 그럼 계속 낮춰줄 수밖에 없어. 21이고, 5, 35, 6. 그러면 3, 7은 21, 12분의 7파이. 맞다라는 거지. 2번, 5분의 3파이에 대해서 찾아달래. 여러분, 5분의 3파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파이 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없어지고, 5, 35, 6. 108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도 맞다. 3번 6분의 11파이 보자라는 거지. 6분의 11파이도 파이분의 180도 없어지고 30도 가니까 330도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3번도 맞다. 자, 4번 봐볼게. 4번 보면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얘들아, 요 마이너스 나왔다고 쫄지 말고 마이너스는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니까 4분의 5파이만 걸고 넘어지면 돼. 파이분의 180 곱해주면 파이 없어지고 4, 2, 4, 4, 16, 4, 5, 2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5, 5, 25, 225도인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25도냐? 틀렸다.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 그냥 한번 풀어볼까? 그냥 쉬우니까 이거 배워야 되네. 그럼 없어요. 여러분들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숙제로 해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질문하냐면 691번에 691번이래. 692번의 기억을 질문할 것 같아요. 자, 기억에 뭐라고 체크되어 있냐면 1 라디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라디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라디안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재미나게도요. 60분법은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호도법은 파이를 나타내서 저걸 뭐라 그래? 단위라고 하잖아요. 이 라디안도 단위예요. 신기하게. 1 라디안이라는 단위입니다. 라디안. 근데 수학에서 이 라디안은 생략을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1 라디안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요 다음 단원 배우고 하면 더 쉬운데 여러분 요런 부채꼴이 있다고 칠게.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반지름이라고 하겠죠? 여기도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여기를 뭐라고 말하죠? 호라고 그러죠? 호. 여기를 호를 수학에서는 영어로 L이라고 합니다. 랭스, 길이를 뜻한다 그래서. 근데 얘들아 재미난 게 뭐냐면 잘 봐. 얘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면은 반지름은 일정하지만 호가 멀어질 거고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 호가 작아지겠지. 근데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어떨 때도 존재할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반지름도 3이야. 근데 호의 길이도 3이 나올 때가 있어. 언젠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계속 커지다 보면 이 호의 길이도 3이 딱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3이 될 때 여기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지칭하냐? 바로 1 라디안이라고 지칭을 하게 돼. 1 라디안. 그럼 얘들아 이게 웃기지 않아? 1도도 아니야. 1 파이도 아니야. 1 라디안 각도래.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러지. 반지름도 3이고 호의 길이도 3이야. 그럼 이거 몇 도야? 라고 물어보면 1 라디안이요 라고 대답해도 되고 아니면 1이요 라고 말하면 돼. 1도라고 말하면 안 돼. 1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라디안은 생략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요 다음 단원을 먼저 배워야 돼. 여기 유형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유형 6번을 넘어가면 저게 왜 1 라디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 거야. 방송이 되게 불안정한가 보다. 큰일 났네. 다른 애들이 볼 때 힘들 텐데 이러면. 것 봐. 끊겨 있어. 큰일 났어. 자, 해볼게. 유형 6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유형 6번. 자, 유형 6번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채꼴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부채꼴. 그럼 이제 부채꼴은 어떻게 보면 원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부채꼴 하나를 그려볼게요, 우선. 그럼 얘는 가상의 어떤 원의 일부분을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었으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요 원의 넓이라든가 저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배웠어. 전체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파이 r 제곱해서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여기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만약에 치환한다면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부채꼴은 전체 360도 중 일부분 세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60 곱하기 세타를 해서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했다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배웠지? 이 중학교 때 호의 길이는 똑같아. 이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한 다음에 2파이 r이지. 근데 그거는 또 360도 분의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타를 곱해서 호의 길이를 구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고 이제부터 고등학생이잖아. 언니딸 수학 1이면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렇게 일부분의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되고 자 이제 고등학교 때 와서는 본격적인 넓이와 호의 길이에 대해서 공식을 배울 텐데 자 넓이 공식은 바로 뭐냐? 2분의 1. 거기
위에 공식이 써있죠. 2분의 1 R제곱 세타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시도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RL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일단 공식부터 알려줄게. 그 다음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 세타는 뭘 뜻하냐면 호도법을 뜻하고, 호도법이야 이거. 호도법을 뜻하고 부채꼴의 사이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각. 그리고 여기서 L은 당연히 호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중학교 때는 왜 저렇게 배웠는데 이제 와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하면 되게 단순해. 왜? 있어 보이게 가르치는 거야. 사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갑자기 이 공식이 됐는지 아세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와서는 360도를 뭐라고 부르죠? 호도법으로 2파이라고 하죠. 그럼 잘 보세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2파이 분의 세타야. 맞습니까? 고등학교식으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돼? 세타가 사라지죠. 그러면 어때? 2분의 1 R 제곱 세타만 남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식이 똑같았다. 중학교 때는 너네들한테 이 360도를 2파이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 테니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라는 거야. 근데 그럼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얘도 왜 되게 멋있게 말한 거죠? 맞아. 2파이 R에다가 2파이 분의 세타야. 그러면 2파이 약분되니까 R 세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L은 R 세타라고 배우게 된 거야. 근데 넓이에 공식 하나가 더 있는데 쟤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를 파생시킨 거야. 얘를 어떻게 파생시켰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는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R 세타라고 쓸 수 있어. R제곱을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런데 쪼개고 보니까 요 R 세타가 너무 낯익어. 얘가 뭐지? 호의 길이인 거야. 그래서 얘 대신에 호의 길이로 대체가 되니까 2분의 1 RL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수학 문제 풀 때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공식을 써야 됩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단순해. 어떤 거 쓸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세타를 안 알려줬어. 그럼 이거 쓰는 거야. 왜? 대신 호의 길이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거든. 반대로 이거 쓸 때는 R 세타니까 얘도 세타를 안 알려줬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반지름을 알려줬거나 아니면 전체 넓이를 알려줬지만 세타는 안 알려줬을 땐 앞에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쓸지 이 공식을 쓸지는 문제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지. 아니, 알려줘야겠지. 자, 아까 L은 이제 앞으로 고3 때까지 수학에서 L은 대부분 랭스를 뜻하는 길이를 뜻하는 거에 제일 많이 써. 알았지? 근데 수학에서 S도 사실 약속이 하나 있거든, 여러분. S가 요렇게 된 S가 있고 요렇게 된 S가 있어. 요거 조금 내려온 거야. 자, 요 S는 뭘 것 같아? 요 S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혹시 넓이를 뜻하는 영단어가 뭐야? 고교 필수 단어인데 중딩 필수 단어 아니야? 넓이, 표면을 뜻하는 영단어. 그렇지. 서페이스가 수학에서는 넓이를 뜻해. 표면을 뜻하니까. 그래서 바로 그 앞 글자를 따온 S야. 근데 요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 요렇게 나와도 문제가 뭐냐면 수학에서 S를 쓸 때는 딱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표면을 뜻하는 데 쓸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혹시 더하다가 영어로 뭐지? 더하다 영어로. 플러스 말고 더하다. 플러스라면 때릴 뻔했어. 더하기 영어로 뭐 없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못하는 거. 앞으로 못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남자와 여자의 썸 아니야? 썸 타면 안 되잖아, 우리. 그치? 따라서 SUM이야. 더하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 때 S를 쓸 땐 또 뭐도 있냐면 더하시오가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S10을 구할 거거든? 그럼 이 S10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문제마다 다 달라요. 어떨 땐 다른 데 S 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약속은 넓이는 S를 제일 많이 쓰고 뭔가를 더할 때도 총합을 뜻할 때도 S를 쓰니까 문제마다 뭘 뜻하는지는 알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근데 요것도 하나 암기해야 돼.
둘레. 나 이 둘레 때문에 애들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아. 이 둘레가 학교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오거든. 2대 숙문 전부 다. 서울여도. 왜 그러냐면 당연히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나오는데 가끔 부채꼴의 둘레 길이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얘들아, 부채꼴의 둘레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야. 너네 여기 완전 아이스방이야. 너무 추워. 바람 좀 줄이면 안 될까? 여기 무슨, 너네 많이 더웠니? 인석생이 많이 땀이 많으셔? 그래? 자, 가끔가다 이제 부채꼴의 둘레가 나올 때가 있거든. 부채꼴 둘레는 엄밀히 따지면 R 몇 개? 2개. 그 다음에 호의 길이까지 포함해서 2R 더하기 L.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학교 시험에 나오거나 문제 풀다가 부채꼴의 둘레라고 하면 당황해. 아니, 부채꼴 둘레가 뭐지? 특히 이 L로 계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부채꼴의 여긴 호의 길이고 둘레인 경우는 반지름까지 더해진다라는 것. 그것도 2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693번 보도록 할게요. 693. 자, 693번 보면요. 자, 693번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30도고 조심하세요. 호도법이라 그랬어. 그럼 세타는 6분의 파이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래. L은 2분의 파이다 라고 나왔어. 근데 문제가 뭘 찾아달래? 부채꼴의 넓이를 찾아달래. S는 2분의 1 R L과 같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선생님 몰라요. 그렇지. 문제가 왜냐면 중심각이 우리 다른 거 써야겠네. 2분의 1 R제곱 세타야. 그럼 반지름 모르네? 그리고 세타는 6분의 파이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요 R제곱 어떻게 구해요? 라는 거지. 에헤이. 여기 있잖아. L은 R 세타였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몇인 게 구해져? 3인 게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9,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3, 3은 9, 3, 2, 6 답은 4분의 3파이가 바로 부채꼴의 넓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2번의 답이 나오겠네요. 자,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베이직이니까 695번 시작. 695번. 요 정도면 뭐 한 30초 컷이죠. 695번. 자, 5초. 지금 정도면 답 나와야 됩니다. 자, 끝. 답은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설명은 필요 없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러면 저 하나 증명 좀 해주세요. 무슨 증명? 아까 1라디안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는 거야. 사실 아까 제가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같을 때가 1라디안이니까 외워! 라고 했단 말이야. 그 이유는 아직 이 부채꼴에 대한 개념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외우라고 한 건데 이제 한번 증명해 주겠다 이거야. 이걸 알았다면. 자, 1라디안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거냐라고 하면요. 방금 말했어요. 부채꼴의 길이,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같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를 써보는 거야. 선생님, 호의 길이가 어떻게 반지름과 같아요? 그럼 공식을 써봐라 이거야.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R 세타였어요. 근데 이 R 세타가요. 반지름과 같대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되거든요. 약분되면 세타는 뭐가 나와요? 그냥 1이 나오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야, 이거 1이라고 하면 이게 1도인지 1파인지 1 이렇게 말하면 좀 어색하지 않니? 그래서 그럼 우리 이렇게 호의 길이랑 반지름 길이가 순간적으로 같아질 때 1이라고 하지 말고 1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만들어서 말하자라고 한 거야. 근데 붙이고 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지, 라디안이. 그냥 1로 말하면 될 걸 왜 굳이 라디안을 만들었을까 해서 이 라디안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을 때가 바로 1라디안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 풀려볼게. 아, 이거 바로 풀 수 있을까? 일단 700번 시작. 700번. 야, 이거를 풀면은 이거는 오, 답이 나왔어요? 자, 10초. 없습니까? 자, 끝. 자, 700번에 답 몇 번 나와요? 5번. 네, 5번입니다. 혹시 풀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진짜로요? 이걸 알았단 말. 오늘 어떻게 찾았어? 자, 하나만 물어볼게. 자, 요거, 얘가 결국 R세타니까 R 곱하기 3분의 파이에서 R 4인 거 찾았어요? 자, 이거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면적 구하려면 결론적으로는 부채꼴에서 여기 삼각형 넓이 뺐죠?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여기랑 여기가 필요하잖아. 그거 어떻게 구했어? 3분의 8 60도하고 아, 코사인은 삼각형에서 삼각비? 자, 이게 구하는 과정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일단은 중학교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60도면 우리 삼각비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몇 대?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여기가 2가 2배 됐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루트 3이다 해서 찾는 거죠. 근데 요거 말고 이거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저게 60도란 보장이 없어요. 이제 이상한 각도가 나올 수도 있어. 20도가 나올 수도 있고 15도가 나올 수도 있고 75도가 엄청 다양해. 어쨌든 그러면 여기 각도가 이상할 때, 즉 여기 각도를 안 줬어. 그냥 세타라고 줬어. 그러면 이 세타를 이용해서 혹시 이 밑변과 윗변을 어떻게 찾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림 그려줄게. 자, 여기가 K야, 빗변이.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랑 여기는 길이 어떻게 찾아? 이건 특수각이 아니잖아. 1대 루트 3대 이런 걸 못 써.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기와 여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찾을 것 같아? 어떻게 찾을까? 이게 사실은 뒤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미리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봤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그럼 물어볼게. 사인은 뭐분의 뭐지? 빗변분의 높이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자면 우리 S가 필기체로 어떻게 쓰지? S라는 필기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야. 코사인은 앞에 C자를 따와서 빗변분의 밑변이고, 탄젠트는 앞에 T자를 따와서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라 그래. 그럼 잘 봐봐. 여기가 세타면 여길 네모라고 두고 여길 세모라고 둬볼게. 여러분, K분의 네모가 뭐예요? 뭐라고 쓸 수 있어?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K분의 세모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네모와 세모거든. 그럼 양쪽에 K 곱해봐. 그럼 여기서 네모는 뭐가 나와요? K 사인 세타가 나오고, 여기서 세모는 뭐가 나와요? K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 빗변의 길이를 알려주고 높이와 밑변을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달래요 하면 K 곱하기 사인 세타,
K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삼각비를 이용 안 해도 돼. 왜? 삼각비를 이용 안 할 거면 이렇게 찾아도 되지. 여기가 4지.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는? 그리고 여기가 아까 3분의 파이였어. 그럼 얘들아,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지? 4 코사인 3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또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 코사인 60도가 몇이지? 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왔던 거고, 여기는 4 사인 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인 60도가 혹시 뭐 나오지? 2분의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이라고 쉽게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만 알고 넘어갈게. 자,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학교 교과서 문제거든요. 실제 신사고 교과서입니다. 702번 시작. 702번. 요거 나중에 어차피 배우게 될 거니까요. 너무 지금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요거 학교 교과서에 다 있어요. 702번. 재미난 문제죠. 자, 10초. 요 정도면 답 나와야겠죠? 내 생각에 너네 다 맞출 것 같은데. 자, 끝. 자, 702번의 답은 혹시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시면 되죠. 혹시 이거 풀이할까요? 필요해요? 해달라면 해줄게. 필요해? 해줘? 오케이. 봐볼게. 자, 이거는 되게 단순한데, 요렇게 와이퍼가 꼭 왔다 갔다 하면 닦이는 부분은 결국 여기밖에 안 닦인다라는 거야. 그럼 이유는 단순하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 빼면 돼. 그럼 큰 부채꼴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큰 부채꼴의 반지름은 50cm래. 따라서 큰이라고 쓸게. 큰 부채꼴은 2분의 1 r 제곱. 그럼 50을 제곱하니까 2500. 거기다가 세타가 가운데 5분의 4파이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 가장 큰 부채꼴이야. 그러면 얘를 계산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없어져서 2 나오고 이렇게 없어져서 500 나오니까 1000파이라고 나올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난 누굴 뺄 거냐면 작은 부채꼴을 뺄게. 근데 작은 부채꼴은 요 와이퍼 길이인가? 그게 40cm니까 작은 건 10밖에 안 돼. 따라서 2분의 1 r 제곱 100. 그렇지? 거기다가 세타 5분의 4파이는 동일하게 갖고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없어져서 얘는 40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빼주면 되겠지. 답은 960파이. 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한번 터프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과연 풀 수 있을지. 706번 시작. 솔직히 그렇게 극상 난이도는 아닌데 왜 얘가 터프인지 모르겠지만 모선이란 단어는 뭐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겠죠.
자, 끝내볼까요? 자, 끝. 여러분 답 몇 번 나와요? 3번. 네, 3번입니다. 필요할까요, 프리? 프리? 필요하지 않아? 해도 돼? 해? 프리? 해 말어 빨리. 한 명이라도 말해줘. 안 해도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빨리 말해줘. 시간 없어. 나 얼마나 일주일에 우리 얼굴 한 번 보잖아. 빨리 많이 봐둬야 될 거 아니야. 내 목소리 많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자, 706번 봐봐. 이런 꽃가를 잘라봐. 잘라서 쫙 펼쳐놓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모양이. 요렇게 꽃갈 모양이 밑에 나올 거고, 얘가 밑에가 차 있는 거거든. 원뿔 모양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볼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여기서 모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뜻해. 모자가 엄마 거야. 엄마의 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잘리기 전 거를 뜻하는 거 우리가 모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모선의 길이가 몇? 6이래. 여기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반지름 길이가 2인 걸 알려줬어. 여기 왜 2인 걸 왜 알려줬냐라고 하면 결국엔 얘를 똘똘똘 다시 뭉치면 여기와 이 호의 길이가 바로 원이랑 어때야 돼? 둘레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걸 벗어나면 꽃갈콘이 아니잖아. 벗어났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2라는 걸 왜 줬냐? 바로 이 갖다가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면 4파이라고 찾을 수 있는데 이 4파이는 이 호의 길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4파인 걸 구해지는 순간 감사합니다. 얘는 R세타인데 6 곱하기 세타가 바로 4파이니까 아, 세타는 뭐다? 3분의 2파이다. 120도구나 라고 바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꽃갈콘의 겉넓이래. 자, 그럼 요거 넓이 구할게. 요거 넓이는 2분의 1 RL. 얘를 L 쓰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지. 4파이 이렇게 써서 일단 12파이가 하나 나올 거야. 그치? 근데 겉넓이라며. 겉넓이면 뭐가 나와야 돼? 요거 면적도 구해줘야지. 결국 몇 파이? 4파이 더해서 16파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네. 답은 몇 번? 어? 뭐야? 아, 펼쳤을 때? 그러면 12파이. 정답이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학교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 낮은 문제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야. 너무 쉬워서. 근데 부채꼴 넓이랑 관련된 건 무조건 하나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거는 숙문 서울여 2대 다 합쳐서야. 자, 그러면 이제 유형 7번은 실질적으로 2대가 냈어요. 2대가 냈기 때문에 한번 봐볼게. 숙문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숙문고 지원. 아니야? 숙문 지원 할 거다. 한 명? 2대 지원. 한 명? 나머지는 어디 지원이야? 너 서울여야? 너 어디야? 2대 지원? 너는? 고민 중? 없어? 너 여학생 둘은? 어디랑 어디? 2대랑? 이화? 아, 이화 또 선생님 또 했었지 또. 방학 때 선생님이 이화 담임이었거든. 이화를 했거든. 유일하게 내가 이화 했었거든. 이화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특이해. 학교 시험이 조금. 친구는 또 현서? 현서였나? 너 어디 고민하고 있어? 아, 똑같이 이화나 이대? 아, 서울여는 없지 그럼 여기. 서울여. 서울여는 굳이 뭐. 일단 그럼 하자. 너 뭐 어디야? 이대라 그랬지? 자, 숙문도 괜찮아. 근데 숙문은 빡세게 해야 돼. 진짜 빡세. 그러니까 숙문은 노는 애들은 없어. 놀면은 일단 7, 8, 9야 등급이. 아니면 대부분 선생님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이 학원에서 트리플 S를 가르치고 있거든. 우리가 반명이 뭔지 알지? 우리 학원은 AP, 뭐 AG, AS, 그 다음에 B, 뭐 P라고 하면 BP, BG, BS, CP, CS, 아니 CG, CP 이렇게. CS 아니에요? 어떤 거? 아, CS. 요걸 어떻게 지칭한 거냐면 ABC는 뭘 뜻할 것 같아? A가 월목반, B가 화금반, C가 수일반이야. 그래서 앞에는 자기가 학원 나오는 요일을 뜻하고
PGS는 말로는 나는 몰라. 뭐 플래티넘, 골드, 실버래. 아무튼 그걸로 반을 나누는데 선생님이 요렇게 담임이야. 요렇게 담임하면서 부담임, 그 다음에 부담임, 요렇게 부담임을 맡고 있어. 근데 CS가 숙문이야. 이대, 서울여, 숙문. 요렇게 나눠져. 근데 숙문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CS인데도 불구하고 못 본 게 3등급 아니면 4등급이야. 못 본 게 시험을. 너네 지금 3, 4등급이 굉장히 하찮아 보이잖아. 너네 첫 시험 가서 한번 봐봐. 3등급이 졸라 천재야. 너네 3등급이 몇 프로야? 23%야. 그 말 뜻은 요즘 학교에 300명이나 학교 없거든. 거의 이대부고 제외하고는. 그럼 숙문을 300명이라고 칠게. 300명이라고 치면 23%면 정규 69등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실질적으로 3등급이거든. 근데 69등까지 해야 3등급이냐? 그것도 아니야. 4%, 8% 빼야 돼. 그 안에 들어가야 3등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3등급이 어떻게 보면 모든 과목의 마지노선이에요. 나 이번 시험 망했어. 그래도 3등급이어야 돼. 선생님이 사실은 그전 학원에 있을 때 재수부에 있었어요. 재수부. 선생님 재수부에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3.2야. 3.2까지는 학교 내신이 나와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떻게든지 쓸 수 있어.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미가 없어. 그냥 정시해야 돼.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노선이 3이에요. 나 이번 시험 진짜 개망했다. 그래도 3 나와야 돼. 그래도 정규 69등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거 충격적인 건 300명일 때야. 숙문은 이것보다 훨씬 적고 이화는 인원은 꽤 많은 것 같더라고. 이화도 꽤 인원이 있고. 어쨌든 250명이라고 쳐도 얘들아 23%면 장난 아니야. 2.5잖아. 그러면 여기다 20만 곱해도 한 50등에서 58등까지가 3등급. 이거 인원수밖에 안 돼. 꼴랑. 너는 진짜 잘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합시다. 자, 이제 유형 7번 한번 넘어가 볼게. 유형 7번 보면 자, 위에 뭐 주저리 써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708번 한번 봐볼게. 708번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 둘레 길이가 8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아까 말했지. 둘레라고 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 R 더하기 L 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 하냐면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럼 넓이라는 건 얘들아 아까 공식이 두 개였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쓰던가 2분의 1 RL을 쓰던가거든. 근데 일단 수학을 공부를 안 하는 친구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학원이나 과외를 배웠으면 일단 2R 더하기 L이 8이고 이 넓이 공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풀 것 같은 느낌은 들어. 왜? 문제에서 L을 줬기 때문이야. 근데 애들이 뭘 당황하냐면 이건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1, 2학년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만든 명언들이 몇 개 있어. 수학 문제 풀 때 기억해둬야 되는 게 있거든. 일단 뭐냐면 쉬운 것부터 알려줄게. 이 문제를 푸는데 자, 모르는 문자와 모르는 아니지. 너네들한테 더 쉽게 알려줄게. 모르는 문자의 개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시계 개수랑 같아야 돼. 얘들아 개수할 때 시호자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지? 나 국어를 몰라. 국어가 선생님 말했지 엄포자였다고. 51112였어. 아무튼 자 이게 뭐냐면 수학은 항상 모르는 문자의 개수랑 시계 개수가 항상 동등하게 나와야 돼.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문자가 A, B, C가 나왔어. 그럼 못해도 A, B, C에 관련된 식이 3개가 나와야 연립이 가능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의 개수가 적을 때가 문제야. 늘 고난도일수록 모르는 문자보다 식이 현저히 적게 나와. 그럼 엄청 당황해. 왜? 얘처럼 봐봐. 모르는 문자는 R과 L이 나왔어. 근데 넓이 찾으래. 그럼 당황한다고. 왜? 모르는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애들 막 당황해. 어떻게 하지?
저 R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제일 또 바보 같은 짓 하는 애들이 L을 갑자기 R세타로 바꿔. 그럼 모르는 문자는 3개야. 오히려 설상가상이 됐어. 금상첨화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당황한다고. 넘겨. 끝.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식이 많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이거는 너무 감사한 거야.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막 넘쳐나. 그럼 막 하면 돼. 막 하면 답 나와. 근데 거꾸로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너무 적었을 때는 요럴 때 바로 솔루션은 뭐냐? 바로 한 문자로 바꾼다야. 한 문자로 통일해야 돼. 이거는 고3 때까지 중요하고 이게 제일 힘을 많이 발휘할 때가 고1 때야. 고1 후반부에 삼각함수 후반부 우리 뒤에 가면 뭐 배우지? 수열도 배우지. 수열 배울 거고 엄청 복잡한 거 배우잖아. 거기부터는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이 너무 부족해.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 이런 거 나오면 R도 몰라, D도 몰라, N도 모르는데 식은 2개밖에 안 나와. 그럼 애들 당황한다고. 그게 아니라 고3 때까지입니다. 모르는 문자에 비해 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지만 만약에 더 적다면 항상 한 문자로 통일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에 내가 찾고 싶은 건 넓이야. 근데 나는 지금 2분의 1 RL밖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L은 8-2R로 바꾸는 거야. 근데 왜 바꿔요? 이 식에 모르는 문자가 2개가 있으니까 L 대신에 투입함으로써 저 식이 R만 존재하도록 바꾸려는 거야.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2분의 1 R 곱하기 8-2R이 될 거고 얘 전개하면 4R-R제곱이 나온다. 뭐가? 넓이가. 근데 넓이가 뭐래? 최대일 때래. 근데 얘들아, 이게 엄밀히 따지면 넓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R에 관한 몇 차식이지? 2차식이야. 2차식은 무조건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무슨 식으로 바꿔? 완전 제곱식. 그렇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R-2R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4-4니까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거지. 자, 우리 지금 고1 과정을 중학교 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얘들아, 우리 습관 좀 잘 들여놓자. 내가 예전에 선생님이 그전 학원에 자꾸 그전 학원을 말해서 미안한데 그전 학원이 선생님 너네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정말로 커요.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몇천 명 된다고. 거기는 학원을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써. 학원 안에요. 급식소가 있어요. 학원 안에 뭐도 있는지 아세요? 매점도 있어요. 편의점이 학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쉬는 시간에 편의점 가면 돼요. 학원 안에 있는 거. 급식소도 우리 급식으로 손님도 급식판으로 밥 받아 먹었어요. 아침 수업할 때는. 거기는 종도 쳐요. 매 50분마다. 쉬는 시간 중, 예비 중. 다 쳐요. 거기는 학원 나가려면 외출증, 조퇴증을 끊어야 돼요. 담임한테. 그 학교보다 더 빡세요. 학원 오면 핸드폰 가방에 다 핸드폰 넣어야 돼요. 무조건. 거긴 되게 철저하거든요. 아무튼 선생님이 그때 그 학원에 계단에다가 엄청 크게 붙여놓은 그 중딩들 보라고 써놓은 말이 있었어. 왜냐면 중딩이 7, 8층 썼거든. 고1, 2, 3이 2, 3, 4, 5, 6층 썼고 그럼 걔네들이 계단 내려오면서 우리 고등부를 보면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한테 어떤 딱 좋은 문구를 선물해 주자.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실제로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고1 버릇 고3 간다예요. 고1 버릇. 고1 때 특히 이 수학에 대해서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고3 때까지 바꾸기 힘들더라고요. 잘 봐봐. 지금 완전 제곱식 바꿨지. 그럼 너네들 이거 솔직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4라고 말해. 답은 4야. 그래서 답이 1번이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수학을 답만 찾기 위한 공부고 지금 잘 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고3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최대값 구하시오. 최소값 구하시오. 특히 지금 수투 미분 파트에서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무턱대고 2차식 감사합니다. 완전 제곱식 바꾸고 여기를 무조건 최대값으로 말하고 답으로 끝내요. 근데 고2부터는 얘가 최대가 아닐 때가 존재해요. 어떻게 2차 함수인데 여기가 최대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꼭지점이 2,4인 건 당연하고 0 나오면 0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건 맞아요. 맞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얘가 항상 최대라는 보장이 있어요? 무조건 얘가 항상 최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R이 몇일 때? 2일 때 최대일 뿐이지 만약에 R이 4부터 된대. 아니면 넓이 사실 음수가 없으니까 3으로 할게. 3부터 만약에 이 반지름은 3부터 된대. 문제에서. 그럼 오히려 누구 넣었을 때가 최대예요?
3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범위를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 근데 잘 보세요. 부채꼴은 이 반지름 길이는 0보다 항상 어때요? 크겠죠? 그래서 반지름은 일단 0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넓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근데 여러분, 넓이의 음수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에요? 4죠. 반지름은 뭐보다 작아야 돼요?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이런 범위 안 쓰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야, 이 범위 안 쓰면 어떻게 돼? 아니, 2일 때 4라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써야 드디어 2일 때 4가 최대가 되거든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뭔가 특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완전 제곱식 여러분들 잘 바꿉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인데 범위도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놔라. 그게 나중엔 저한테 엄청 감사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애들 엄청 많이 틀려요. 아셨죠? 답은 일단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 풀어볼까요? 요거 풀어보지 뭐. 711번 시작. 711번 하고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푸세요. 너네들 지금 2학년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자, 10초. 자, 끝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 했습니다. 지금 너네는 내신 대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절대 틀렸다, 맞았다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밑에 풀이가 완벽하게 써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야 나중에 가서 엄청난 득을 봅니다. 자, 일단 길이가 40cm인 걸로 끈으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한데, 그럼 40cm라는 거를 구부려서 결국 부채꼴 모양을 만든다는 거니까, 이 R 더하기 L이라는 게 40cm가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40cm는 아니지만 40이 나오면 된대.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채꼴의 반지름을 R, 중심과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R 더하기 세타 찾아달래. 그럼 감사합니다. 넓이를 찾아달랬으니까 2분의 1 RL 공식을 쓰고 여기서 바로 L은 40-2R을 써준다 이거지. 그럼 이 공식이 뭐로 바뀐다? 2분의 1 R 곱하기 40-2R로 바뀌고 얘는 바로 20R-R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넓이가 뭐 될 때? 최대가 될 때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로 묶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10의 제곱. 그럼 100 플러스 10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이대로 그냥 다 100이요. 이러면 좀 그렇다 이거야. 만약에 넓이를 최대값으로 가라면 여기에 범위도 한번 써주는 습관 들여놓자고. 자, 얘는 일단 반지름이라는 건 길이라는 건 0보다 항상 커야 돼. 하지만 얘가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넓이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얘 자체가 마이너스 R로 묶으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요렇게. 그럼 R은 몇 가지밖에 안 된다?
20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왜? 20이 넘어가는 순간 이 자체가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넓이엔 음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면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다 말하면 되고, 그럼 100 될 때가 언제냐? 그럼 반지름이 뭐 될 때? 10 될 때다라는 거야. 10 될 때 넓이가 100이 최대다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이건 잘 찾거든. 그래놓고 이제 질문해. 선생님, 세타는 어디서 나와요? 이거 괜히 알려줬을까? 넓이 공식이 뭐지 얘들아? 2분의 1 R제곱 세타지. 이번엔 얘를 이용해야겠지. 왜? 세타를 구하려면 세타가 있는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10을 제곱한 거 넣으면 50이 나오고 100이니까 세타는 몇? 2라고 써주면 되겠죠. 문제가 세타와 R을 더해달래. 답은 12.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뒤에 오늘 삼각함수 정의 조금 진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울 텐데, 이 삼각함수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 이제 원을 비유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자, 요런 원이 있었어요. 요런 원이 있고, 가운데 0,0이고, 이렇게 있었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점을 잡았어. 그리고 요걸 C초선이라고 그랬죠. C초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동경이 펼쳐진 어떤 P점을 잡았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C초선 0을 기준으로 요만큼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P에서 수직으로 긋잖아요. 이 수직으로 긋는다면 이 P를 A, B라고 한다면 여기는 길이가 A고 여기 길이는 B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쓸 수 있고, 얘는 엄밀히 따지면 반지름과 같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사인 세타, 그 다음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는 게 나올 텐데, 자, 동경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바로 빗변분의 높이인 R분의 B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탄젠트는 A분의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또 재미난 사실이 뭐 하나가 나오냐면, 선생님, 제가 이거 잠깐 써보니까요, 요거 만약에 번분수로 나타내면, 즉 R분의 A분의 R분의 B라고 나타내면 R 사라지니까 A분의 B가 나오는데요. 이 A분의 B가 지금 쓴 탄젠트랑 똑같네요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코사인분의 사인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말한다? 탄젠트라고 말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풀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모든 식을 다 코사인으로 나눠줘서 탄젠트를 강제로 만든 다음에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르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712번 한번 봐볼게요. 712번 보면, 자, 먼저 점이 몇 컴마 몇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 점이 어디 있냐면 마6, 마8에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혹시 몇 사분면 점이죠? 마, 마니까 3, 4분면이에요. 그러면 저 P점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동경을 기준으로 쭉, C초선을 기준으로 쭉 마6, 마8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얘는 X축을 기준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X축으로 수직으로 그어봤다 이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를 이용해서 나타낼 텐데 여기서 뭘 찾아달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자, 사인 세타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6이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3대 4대 5에 의해서 여긴 1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다? 빗변분의 높이다. 그래서 10분의 8이라고 쓰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래서 10분의 6이다 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가 생겨. 여러분 그 두 개 더해보세요. 뭐 나와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0분의 14, 5분의 7 나오죠. 그래서 애들이 답을 다 5분의 7 어딨어? 없네? 아, 있네? 답 5번. 5번은 딱 체크하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이게 마이너스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제가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설명했는데 각 사분면은 땅 주인이 있어요. 뭐였었죠? 올, 싸, 탄, 코. 얼싸탄코라고 했거든. 얼싸안고 놀자라고. 따라서 자기 땅 주인이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 세타는 엄밀히 따지면 몇 사분면 각도예요? 3, 4분면 각도예요. 그러면 누구 땅이야? 탄젠트 땅이야. 탄젠트 땅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요 사인과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자기 땅은 자기만 플러스거든. 그래서 얘도 정답이 마이너스 5분의 7이다. 답은 몇 번? 1번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 문제 그냥 차근차근 풀어볼게. 많이 나갈 생각 없어. 714번 한번 풀어봐 보세요. 714번. 자, 10초. 자, 끝. 자, 지금 정도면 나왔어야 되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전 이렇게 접근할게요. 일단 사분면을 그렸죠. 3, 마사면 3, 마사 4사분면 각도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쭉 돌아온 동경이니까 이렇게 그을 거고, 그 다음 X축을 시초선을 기준 잡을 거니까 일로 수직으로 그었어요. 그러면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여긴 3이고 여긴 4일 테니 여긴 자동적으로 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뭐? 사인 세타와 결국 다 찾아놓으면 되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먼저 음수는 잠깐 신경 꺼두고요. 사, 코, 탄을 먼저 찾아볼게요.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 이렇게 찾아놓고 그 다음 부호를 따져보면 얼사탄 코니까 오케이. 코사인 빼놓고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여야겠다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사인 탄젠트 곱해달래. 그러면 15분의 16에다가 코사인 더해달래. 그럼 15분의 몇이야? 9 더하면 되니까 15분의 25. 정답은 3분의 5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야, 이거를 풀면은 사실 난 일단 못 푼다에 한 표 걸게. 아니,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할게. 716번을 풀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각변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자,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왔어? 뭐 자기가 선행했던 과정이 있으면 그걸 보고 하셔도 생각해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려웠죠? 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서 각변환을 배우면 또 이게 사실 난이도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각변환을 안 배운 상태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봤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어느 B로 값을 갔어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뭐를? 여기 세타라고 그러고 여기 H라고 하고 여기 C라고 뒀어요. 자, 여러분 지금 각변환을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각변환은 나중에 어차피 배울 겁니다. 각을 변환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 같다가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지금 보면 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을 보내서 시초선으로 수직을 그었을 때 나오는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함수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일단 얘를 X축에 갖다 놔. 그럼 이제 Y축을 어디다 긋는 게 중요하냐라는 건데 Y축을 어디다 긋냐? 여기다 긋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A, B 이거는 알고 봤더니 시초선 BC를 기준으로 이만큼 동경이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90도로 그은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문제에서 좌표가 뭐랬어? 여기가 5, 여기가 12니까 자동적으로 여기가 13이 되는 거야. 그럼 끝났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결국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좀 찾아놓을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아놓으면 자, 사인 같은 경우는 13분의 12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은 13분의 5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는 바로 5분의 12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누구 땅? 사인 땅이니까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난 요거 설명하면 질문하는 거 하나 있는데 애들이 너네들은 왜 질문을 안 하지? 자, 이런 거 의아하게 생각 안 해봤어? 내가 한번 누가 먼저 질문하나라고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봐봐. 이따 이거 답부터 먼저 찾아놓을게. 사인에다가 13배를 해달래. 그럼 12. 그리고 탄젠트에다 5배 해달래.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12. 분의 코사인에다가 13배. 마이너스 5에다가 2 더하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4니까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나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들 이거 설명 듣는데 뭐 궁금한 점 하나 없었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내가 뭐를 좀 애들이 궁금해해야 되냐면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세타를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돌아갔을 때를 세타라고 했지. 근데 우리 여기서 말할 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요 삼각형을 기준으로 말했잖아. 여기가 세타가 아닌데 여기가 세타여야 우리가 사인 세타 말할 때 이것분의 이거,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문제 지금 개념에 그려져 있는 건 세타가 바깥쪽에 있거든. 근데도 왜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그냥 저 삼각형에서 말할 수 있지? 왜 그럴까? 그런 고민 안 해봤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밖에가 세타인데 우리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여기를 기준 잡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세타가 삼각형 안의 각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는 그럼 몇 도예요?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에 세타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처음 배울 땐 당연한 거야. 저 밖에 세타니까 나는 파이에서 세타를 빼주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얘도 사실 맞죠. 얘도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리고 아까 그거 있었죠. 이쪽에 그래프 그려진 거. 이만큼이 세타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는 몇이에요? 여기는? 여긴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누구요? 세타 마이너스? 그렇겠네요. 요만큼이 세타였으니까 여긴 세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때도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찾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왜 우리는 다 무시하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왜 그냥 구했냐는 거지.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답으로 말할 때는 이거는 좌표로 풀었어요? 길이로 풀었어요? 길이로 풀었죠. 우리가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여도 A분의 B라고 나타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 땅이니까? 사인 땅이니까 코사인과 탄젠트의 마지막에 음수를 붙여줬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을 말할 때 우리 반지름엔 음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A분의 B, R분의 A, R분의 B 13분의 12, 13분의 5, 5분의 12를 말할 때는 길이 갖다 나타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요렇게 말하나 이 그림을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애가 누구예요? 여기 있죠. 요렇게 말하나 사실은 어때요? 똑같을 거잖아. 그치? 똑같을 거잖아. 어차피. 그리고 얘도 똑같죠. 얘도 어차피 이쪽으로 갖고 와도 똑같잖아요. 같은 그림을 사용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말할 때 굳이 나중에 값변 안 하면 얘가 사인 세타랑 사실 같게 나와요. 왜?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세타는 결국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얘네 둘이. 나중에 해줄게. 값변 안 하면 증명이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단 바깥쪽이 세타라도 우리는 말할 때는 요 안에 있는 각도를 생각하고 말해도 된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수업이 끝났거든? 충격적이게도. 야, 이래서 이거 너무 꼼꼼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숙제는 720번으로 할게요. 720번으로 하고요. 그 인석쌤께서 일단은 일요일까지 해와라 라고 하시더라고. 일요일까지 해오면 그냥 그거는 자기가 점검하겠다고. 아셨죠? 일단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얘들아 질문 없어?